달콤한 감을 먹으면 당뇨에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감은 고탄수화물 식품으로 탄수화물이 대부분입니다. 탄수화물 중에서도 과당이나 포도당 같은 단순당이 많아서 소화 흡수가 잘 되고 혈당을 빠르게 올려주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는 섭취를 제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감이 당뇨에 좋다는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과학적인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감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유해한 활성산소로부터 세포의 손상을 방지해 주는데요. 그 외에도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던가 노화 방지,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그 중에서도 염증 생성을 억제한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죠. 당뇨의 원인 중 하나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당뇨와 이 만성염증은 아주 가까운 친구 같은 사이인데요. 만약 스트레스나 나쁜 식습관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여러 날에 걸쳐 만성염증이 생긴다면 세포의 활성도를 떨어뜨리고 대사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비만이나 당뇨, 대사증후군의 위험도 함께 올라가는 거죠. 또 이 만성염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서 당뇨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감을 섭취하면 만성염증을 억제할 수 있어 당뇨에도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감에는 단순당이 많아서 잘못 섭취했다간 오히려 당뇨 환자분들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당뇨를 억제하기 위해선 감보다는 다른 좋은 음식들을 더 먹는 게 좋겠죠. 지금부터 당뇨 환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식품들 총 6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가 기피해야 하는 식품인지 아닌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요. 당뇨가 있다면 달달한 고구마 대신 담백한 감자를 먹는 게 낫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혈당 지수를 보면 고구마는 61, 감자는 90으로 고구마가 오히려 더 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진행된 연구에서는 식단에 고구마를 포함시켰을 때 혈당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들은 고구마의 풍부한 섬유질이 당 흡수를 늦춰주고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한다고 설명했죠. 고구마는 군 고구마보단 찐 고구마를 드시는 게 좋고 지방이 없는 단백질 음식과 푸른 채소를 곁들여 드신다면 균형 잡힌 식사가 될 수 있어요.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잘 조절하면서 드셔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프로바이오틱 요거트입니다. 인체에 이로운 미생물을 만드는 이 프로바이오틱, 일명 활생균은 인간 장내에서 소화와 더불어 전반적인 건강을 도와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비만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런던 대학 연구진은 유제품 섭취와 당뇨병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저지방 유제품을 하루 1회 약 200g 정도 섭취하면 당뇨병 발생 위험이 9%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캠브리지 대학 연구진이 약 11년간 25,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속 관찰해온 결과 유제품, 특히 요거트나 치즈 같은 저지방 발효 유제품을 섭취한 경우 제2형 당뇨병 발생 확률이 24%나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요거트는 인슐린 민감성과 산화 스트레스, 그리고 염증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유제품에 들어있는 지방은 포화지방이므로 가급적 무지방이나 저지방 제품을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또한 저지방 요거트더라도 맛을 내기 위해 당분이 첨가될 수 있으니 제품 표기를 잘 확인하고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치아씨드입니다.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치아씨드에는 항산화 성분과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섬유질을 얻는 데에도 아주 좋죠. 2017년 진행된 실험에서 과체중에 당뇨를 갖고 있던 사람들 식단에 치아씨드를 포함했을 때 더 많은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치아씨드에 있는 식이섬유가 신체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조절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죠. 치아씨드 28g에는 식이섬유가 약 10g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는 50세 이상 여성이 섭취해야 할 하루 권장량의 절반 정도죠. 게다가 칼슘, 인, 마그네슘 등 뼈 건강에 좋은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만약 유제품을 드시지 못한다면 이 치아씨드가 훌륭한 칼슘 공급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치아씨드는 맛도 순해서 어떤 음식이나 어떤 음료와도 잘 어울리는데요. 주로 시리얼이나 채소, 요거트에 뿌려 드신다면 드시기가 한결 수월해지실 거예요. 네 번째는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같은 과일들은 항산화제가 있어서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줍니다. 보통 당뇨 환자들이 만성적인 산화 스트레스가 있는데
있는데 이는 각종 암이나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죠. 이 베리류 과일은 항산화 성분뿐만 아니라 섬유질과 각종 비타민, 미네랄도 포함하고 있어 당뇨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선 안데스의 선물이라고 불리는 마키베리라고 있는데요. 이 마키베리가 혈당 수치나 당 대사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블루베리, 아사이베리에 이어 베리류 중 최강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내과 의학 분야의 국제 학술지에 따르면 정상과 당뇨병의 중간 단계인 내당능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마키베리 추출물을 1일 1회 아침 식사 전 물 200ml와 함께 3개월 동안 섭취한 결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정상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수치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런 베리류들은 아침이나 간식에 곁들여 드시거나 스무디처럼 여러 방면으로 활용해서 식단에 적용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드신다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이것 또한 잘 조절해 가면서 드셔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선입니다.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이죠. 심장과 뇌, 몸의 전반적인 기능 향상을 위해선 건강한 지방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요. 특히 불포화 지방은 당뇨 환자들의 혈당 조절과 혈액 지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죠. 연어나 대구, 송어 같은 생선 외에도 미역 같은 식물을 통해서 대체 지방산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직화구이처럼 고열로 가열한 생선을 섭취하면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독소가 생겨서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물에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먹는 게 좋다고 하니 꼭 참고하셔서 과다 섭취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도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웨덴의 당뇨병 센터에선 브로콜리가 제2형 당뇨병의 예방과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죠.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주스처럼 만들어서 쉽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 치료에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약 100명의 비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12주간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브로콜리 추출물을 섭취한 사람들의 혈당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이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이 항산화 반응을 유도해서 당뇨뿐만 아니라 암과 염증성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비롯해 양배추나 콜리플라워 같은 다른 채소류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꼭 챙겨 먹어야겠네요. 특히 혈당이 정상 수치보다 높지만 아직 당뇨병이 발병하지 않은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감에 대한 진실과 당뇨에 좋은 음식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